사랑은 아낌없이 빼앗는 것이다. 아리시마 다케오. 난 동의 못해요. 어떻게 아낌없이 빼앗는 게 사랑일 수 있어요? 아리시마 다케오! 집중! 빨리! 요! 헤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이별 후 평생을 견뎌야 할 그리움이 두려웠던 거겠죠. 잊지 못할 그리움 같은 건 없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리시마 다케오 선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그 선택을 이해한다는 여자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한 남자. 천재극작가 김우진과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사회찬미입니다. 이야기는 1921년 동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순회 공연에 올릴 세 편의 신극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동호회 기금 마련뿐만이 아니라 조선 예술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람들을 이끄는 깔끔한 차림의 한 남자. 공연의 총감독을 맡은 김우진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배우가 없다는 것.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럼 어쩝니까? 형이 여자 연기를 제일 잘하는 걸. 아니 저기 진짜 여자도 있는데 내가 왜? 아까 보셨잖아요. 기주 씨의 엄청난 연기력을. 전 피아노 전공이라니까요. 한 사람이 있긴 한데 누구? 누구냐고! 간절하게 찾은 그녀는 일본 우에다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윤심덕입니다. 동호회? 조선에서 온 유학생과 고학생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에요. 이번 여름방학 때 조선에서 공연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했고요. 그거 혹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심덕은 합류하는 것을 망설이는데 일단 한번 와봐요. 와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홍남파는 포기하지 않고 심덕을 설득합니다. 가보기만 하는 거예요? 심덕이 쪽지에 적힌 모임 장소에 도착할 때쯤 보아라. 심덕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부드러운 힘이라고 업신여겼던 것으로부터 생활의 오류는 시작한다. 사랑은 자기에게로의 획득이다. 사랑은 아낌없이 빼앗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여자. 아리시마 다케오. 바로 심덕입니다. 난 동의 못해요. 어떻게 아낌없이 빼앗는 게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그래서 아낌없이 주고 또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근데 왜 조선말로 읽어요? 일본말로 된 책을? 인 줄 알았는데 그건 기척도 없이 불쑥 들어온 이유를 들은 후에 답하겠습니다. 난 그냥 문이 열려 있길래 열어놓은 적 없습니다. 나가드리죠. 살벌한 첫 만남이 끝나가던 그때 심덕을 초대한 홍남파가 등장합니다. 통성명은 했습니까? 아직 안 했구나. 아, 이쪽은 윤심덕. 올해 25이고 우에노 음악학교 성악과 재학 중. 저쪽은 김우진. 아, 올해 25이고 와세다 대학교 영문과. 강렬했던 첫 만남을 뒤로하고 아무렇지 않게 손을 내미는 우진. 반갑습니다. 난 별로? 이미 맘이 상해버린 심덕. 연기를 곧잘 하신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덕 씨가 우리와 함께 신극 공연을 하면 좋겠는데. 거절할게요. 그런 일에 시간 낭비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아서. 그럼 애국심에 호소하는 우진. 조선 사람이라면 조선을 위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 사람이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관비로 겨우겨우 유학 온 사람이에요. 괜히 그런 거 하다가 나 소프라노 못 되면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나 하나 잘 살자고 내 나라를 외면합니까? 나라가 그 모양인데 나라도 잘 살아야죠. 자신과 너무도 다른 심덕에 설득을 포기한 우진. 뭐 뜻대로 하시죠. 어차피 성악 전공이라 연기를 아주 잘할 거란 기대는 안 했습니다. 우진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버린 심덕. 할게요, 공연. 오기가 생긴 심덕은 공연에 합류하겠다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단 노래만 하겠다. 공연으로 인해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바로 그만두겠다. 이게 우진은 조건이야. 공연을 위해 까다로운 조건도 받아들이고 다음 연습부터 윤심덕 씨도 함께하게 될 겁니다. 우진과 심덕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한없이 자유로워 보이는 우진이지만 그를 옥죄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큰 돈과 한 장의 편지. 네가 원하는 대로 영문과에 가게 해줬으니 학업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오면 그땐 이 아비가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라. 또 연락하마. 아버지가 원하는 우진의 삶은 글을 쓰고 싶은 우진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음 날 뛰어난 노래 실력을 선보이는 심덕. 심덕의 노래에 감탄하는 동료들과 달리 우진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심덕의 노래가 끝난 후 우진은 다른 동료들에게 조언을 하는데 아까 기주 씨와의 협연 듣긴 좋지만 음악이 좀 슬픈 느낌이야. 현실이 암울하니까 음악은 좀 밝은 게 좋겠어. 기주 씨,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동료들에게 따뜻한 우진을 보고 은근히 자신도 칭찬해주길 기대하는 심덕. 그러나 우진은 그런 심덕에게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제 신극 연습을 해봅시다. 여긴 앞으로 신극 연출을 도와줄 토모다 교수케. 友田恭介と言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심덕은 우진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고 술기운을 빌려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 나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나라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만. 조국에서의 공연? 좋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이미 빼앗긴 나라에서 신극이니 양악이니 조선 사람들한테 그런 거 소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첫 만남 때와 달리 우진은 심덕의 말에 동의합니다. 심덕 씨 말이 맞아요. 나는 다만 내 나름의 방식으로 내 조국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비록 나라는 짓밟혔어도 조선 사람들의 어른 아직 살아있다는 걸 신극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우진의 진심에 심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민망한 듯 괜히 말을 돌려보는데 아까 연습할 때 다른 단원들은 다 이렇다 저렇다 말해줬으면서 왜 내 노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람 무안하게? 내가 뭐라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였으니까요. 그럼 이만 일어나시죠. 심쿵 멘트 날려버리고 자리를 떠나는 우진. 심덕은 그런 우진이 싫지 않습니다. 다음날 연습실에 우진이 보이지 않고 절친 명희로부터 우진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찾은 우진의 집.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우진과 한 켠 가득 쌓인 책, 그리고 그 틈에서 발견한 우진의 시. 갈수록 고치지 못할 상처에 눈물이 나오는구려. 견디다 못해 울어보만 이건 또 왜 이리 속속까지 불덩이 된 것처럼 뜨겁습니까? 내가 만일 어린애였더라면 가슴이 아파서 운다고 어머니가 의사를 부를 테지만 내가 만일 어린애였더라면 속 탄다고 어머니가 냉수라도 갖다 줄 테지만 만일 내가 어린애였더라면 병들었다고 하룻밤만 편히 자고 나면 그만이겠지만 어린애가 아닌 나이기 때문에 이 상처는 점점 깊어갑니다. 그려. 아, 내가 어린애였더라면. 수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황한 심덕은 우진을 위해 챙겨온 죽을 꺼내는데 그때 우진은 심덕이 정리해놓은 책들을 발견합니다. 글 쓰는 사람이 책을 책상 위에 둬야지 바닥에 두면 어떡해요. 그만 가주시죠. 심덕을 차갑게 밀어내는 우진. 결국 심덕은 우진과 대화도 못해보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우진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심덕이 챙겨준 따뜻한 죽을 먹으면서 차가웠던 우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저녁 연습실로 돌아온 우진. 며칠 더 있다 올 줄 알았더니 이제 괜찮나? 네, 누가 기가 막힌 걸 갖다 준 덕분에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아까 그 시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어요. 우진 씨가 쓴 글. 혹시 희곡도 써요? 희곡은 아직. 그럼 희곡 한번 써봐요. 우진 씨 신극 좋아하잖아요. 심덕은 우진의 글을 왜 좋아한다고 대답이 고백 아닌 없어요? 고백을 하고 희곡은 싫은 거예요? 우진도 고백 아닌 고백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좋아해요. 네? 희곡이요. 좋아한다고요. 글이라는 매개체로 네. 은근히 마음을 표현한 두 사람은 점점 얘기하다 더 보니까 가까워지고 너무 있었습니다. 그럼 가보세요. 아까 고마웠어요. 책상 위에 책 놔준 거. 갑자기 쳐들어온 경찰들. 朝鮮人か 조선 사람이요. 당당하게 조선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진. 本国語だ 본국어로 말하고 있어. 나의 본국은 조선이요. 何を言うんだ生意気な朝鮮人が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우진. こいつはまだ日本語が下手なんです。どんなご用でいらっしゃったのか教えていただければ僕が伝えます。 결국 토모다의 존재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ここ最近不定先人や不純な社会主義者たちが隠れて何かを企むことが頻繁に起きている私たちは本当に違います。それは俺が判断する 경찰들은 그냥 가지 않고 살벌한 경고를 날립니다. 万が一余計なことを企んだら
治安警察部により貴様ら朝鮮人を厳重に処罰するからな。 경찰이 들이닥친 일은 달라진 심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연 준비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 처음에 자신만 생각하던 심덕은 왜들 이렇게 겁이 많아요? 다들 우리 땅에서 우리말로 공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설렜었잖아요. 총 감독인 우진 씨가 괜찮을 거라 했으니 앞으로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힘내봐요. 응? 어느새 우진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심덕에게 더욱 끌리는 우진. 처음엔 우진 씨가 무모해 보였어요. 이기지 못할 무언가에 부질없이 덤비는 것 같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고마워요. 내 생각이 바뀌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내 진심을 알아줘서. 서로에게 진심을 전하는 우진과 심덕. 다들 2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조선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경성에서의 마지막 공연까지 10개가 넘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공연하게 될 거고요. 단원들은 직접 홍보에 나서며 성황리의 공연대를 끝마치고 경성에서 마지막 공연을 선보이는데 10년 전엔 자유가 있었지.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자유란 없네. 공연을 지켜보는 일본 경찰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순회 공연은 막을 내리고 공연 뒤풀이로 찾은 댄스홀에서 우진을 지켜보던 심덕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심덕의 앞을 막아서는 흑난파. 한 곡 주실까요? 결국 심덕은 우진이 아닌 난파와 춤을 추게 되고 막상 마지막 공연까지 하고 나니 섭섭하지? 영희의 질문에 가만히 생각하던 우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친 우진의 시선 끝에는 심덕이 있었습니다. 우진 씨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사랑합니까? 갑작스런 난파의 질문에 놀란 심덕. 둘 중 어느 것이건 간에 여기서 멈춰요. 왜 그래야 하죠? 그 마음이 커질수록 고통도 커질 테니까요. 심덕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때 공연을 본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どういう会巡回劇団の責任者は誰だ! 그렇게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우진. 우진이 잡혀간 이유는 바로 이 대사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엔 자유가 있었지.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자유란 없네. 없잖아. 없는 걸 없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인가? 사람을 그리 가둬둘 만큼 큰 잘못이란 말이야. 조선 땅에서 자유를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본보기로 삼는 거겠죠. 우진이 걱정되는 심덕은 매일 경찰서 앞에서 우진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풀려난 우진. 성취하는 몸으로 나온 우진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심덕과 마주합니다. 다친 우진을 집으로 데려간 심덕. 묘한 기류에 민망해진 심덕은 말을 돌리고 우진 씨랑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다 나으면 시간 좀 내줄래요? 그렇게 며칠 후 다시 만난 우진과 심덕. 두 사람 옆에 한 여성이 지나가는데 난 저런 모자 못 쓰겠더라고요. 왠지 난 모던거려, 난 신여성이요. 과시하는 느낌이다, 나 뜨거워서. 예쁜지도 모르겠고. 글쎄, 내 보기엔 곱던데. 우진의 말에 반응하는 그래요? 심덕. 아, 근데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동경에 당신 방에서 봤던 시 끝에 수산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게 뭐예요? 내 후예요. 글 쓸 때만 사용하는. 네, 아우는 수선인데 김수산, 윤수선. 우린 꽤 비슷한 점이 있네요. 기분 좋은 대화를 이어나가다 음악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우진. 이바노비치, 다뉴브강의 잔물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듣기 좋네요. 아, 근데 심덕 씨가 가보고 싶다는 곳이 어딥니까? 그곳은 바로 공연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게 내 꿈이에요. 내가 여기서 노래하게 되면 우진 씨가 날 지켜봐 줄래요? 그럴게요. 우진의 대답에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심덕. 그리고 두 사람은 경찰서를 찾아와 귀여운 복수를 하려는데 그런 심덕을 막는 우진. 이 정도는 돼야죠. 시원하게 태클이야, 치말해줘. 어이, 소쿠르 마이라. 두 번에.
쫓아오는 일본 경찰들을 피해 도망가는 우진과 심덕. 경찰의 눈을 피해 골목에 숨은 우진과 심덕. 따돌렸다는 기쁜 마음도 잠시. 다시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입술이 닿기 전 망설이는 우진. 결국 우진은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이만 가죠. 갑자기 변한 우진의 태도에 심덕은 당황스럽기만 한데 심덕 씨. 네? 극단 단원들 목포에 있는 집에 모두 초대했어요. 거기서 하루 묵고 동경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심덕 씨도 함께 가요. 우진 씨 고향집 말이에요? 꼭 와줘요. 우진의 초대에 그저 기쁜 심덕. 그러나 그가 심덕을 초대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다들 오셨네요. 우진이 죄송해요. 예쁘다고 말했던 모자를 쓰고 온 심덕. 그리고 어두워지는 우진의 표정. 우진 씨 가난한 고학생 아니었어요? 목포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자제입니다. 몰랐던 사실에 놀라는 심덕. 그러나 심덕이 놀란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진의 집에서 걸어나오는 한 여인. 우선 아버님께 인사부터 드리시지요, 서방님. 심덕과 진심을 나눴던 우진은 사실 유부남이었습니다. 심덕을 초대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죠. 다음 날 우진의 집을 떠나는 단원들. 그나저나 심덕 씨 무슨 급한 일이길래 쪽지만 남겨두고 갔죠? 심덕은 먼저 떠나버렸고 혼자 돌아온 집에 우진이 숨쉴 공간은 없었습니다. 넌 우리 가문의 장남인 동시에 가업을 이어갈 후계자다. 아비가 한 번 더 당부하마. 문학이니 조국 독립이니 그런 것에 눈길도 주지 말고 그저 아비의 일을 이을 생각만 하거라. 우진이 돌아온 집이라는 공간은 마음대로 글을 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예, 아버지. 그날 밤 심덕의 모자를 들고 우진을 찾아온 아내. 놓고 가신 물건 아까 손님들 가시는 편에 전해드린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전해주겠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공경에서 다시 만난 우진과 심덕. 넉 달 만인가요, 우리? 그런가요? 나 이틀 뒤에 조선으로 귀국해요. 네. 고향집에 초대해 준 거 고마웠어요. 심덕을 붙잡을 수 없는 우진. 그렇게 둘은 이별 아닌 이별 인사를 하고 거리를 나서는데 아르시만 갈게요. 집중. 빨리. 이 소식을 들은 심덕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말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사랑 때문에 괴로운 거라면 헤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이별 후 평생을 견뎌야 할 그리움이 두려웠던 거겠죠. 잊지 못할 그리움 같은 건 없어요. 다짐하듯 내뱉는 심덕. 그리고 우진에게 손을 건네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잘 살아요, 우진 씨. 그렇게 우진과 심덕의 사랑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이별로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조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진. 우연히 펼친 신문에서 심덕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덕의 독창회가 열리는 이곳은 5년 전 심덕이 우진에게 지켜봐달라고 했던 그 공연장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심덕은 우진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여전히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관객석에서 노래하는 심덕을 지켜보는 한 사람, 바로 우진이었습니다. 떠나는 우진을 본 심덕은 공연 도중 뛰쳐나와 우진을 쫓아갑니다. 우진 씨. 심덕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본 우진. 심덕. 5년 만에 조선에서 다시 만난 우진과 심덕.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전에 했던 약속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마워요. 안 떨고 잘하더군요. 굳이 내가 지켜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무대 위에 서는 건 떨리지 않아요. 근데 당신을 보니까 떨렸어요. 관객석 뒤에 서 있는 당신을 보고 깨달았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걸.
심덕은 5년 만에 만난 우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진도 결국 꼭 눌러오던 마음을 꺼냈는데 잊을 수 없거든. 그대로 둬요. 나도 그럴게요. 그렇게 5년 만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 한편 우진의 서재를 정리하던 우진의 아내는 서랍에서 심덕의 모자를 발견합니다. 이를 본 우진의 아내는 모자의 주인이 우진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직감하죠. 여기요.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급사보다도 적게 보니. 가장으로서 힘든 생활을 하는 심덕에게 우진과의 편지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우진, 그곳은 어떤가요? 나는 별일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조선에서 조선말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도 역시 가장 행복한 건 당신을 만날 때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이 따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내 손을 꼭 잡아준 당신의 손이 따뜻해서였을까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진과의 만남으로 답답한 생활을 버텨나가는 심덕. 그러나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들어왔던 혼처와는 비교도 안 될 부잣집이라도. 그래도 싫어요. 결혼만 해주면 모든 돈을 다 지원해준다고 했다며 심덕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부모님. 너 몇 푼 벌어오는 걸로 어림도 없는 일을 그 댁에서 해준대잖아. 동생들 앞길을 터줘야지. 오로지 본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부모님의 할 말을 잃은 심덕. 답답했던 심덕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인 우진을 찾아갑니다. 나 꽉 붙잡아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붙잡아봐요. 오늘따라 심덕이 뭔가 이상함을 느낀 우진.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죠? 혼담이 들어왔어요. 아주 부자래요. 그래서 내 동생들 유학도 보내주고 외국에서 쓸 생활비도 보태주고 우리 집 생활비도 다 대줄 거래요. 그 정도로 내가 좋대요. 대답 없는 우진의 모습에 결국 무너지는 심덕. 말해줘요. 부모님이며 동생들이며 어디 살든 내버려두고 나랑 어디론가 멀리 가버리자. 한마디만 해줘요. 이렇게 잡고서 가지 마. 당신 없이 살 수 없으니 당장 그 마음을 거둬. 가지 마. 뭐라고. 애원하는 심덕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진. 그렇게 그들은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심덕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는데 뜨겁기도 하다. 이 가슴은 갑갑하기도 하다. 이 가슴은 울음이 복받쳐 나오는구나. 서름이 목을 메어 나오는구나. 그대의 편지를 보고 왜 이리 울어지는가. 우진과 이별 후 심덕은 혼처로 들어온 김홍기와 선을 보고 우진이 서재에 틀어박혀 지낸 지 한 달째 되던 날 우진의 서재로 찾아온 아버지. 문학지에 글을 써보냈더구나. 그것도 여러 편을 말이다. 네 이름 서역자 대신 수산이란 호를 쓰면 아비가 모를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일은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결혼도 회사도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온 우진. 그런데 제가 뭘 그렇게 반항을 했습니까, 아버지? 지금 그게 자식이 아비에게 할 소리더냐?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절 낳아주셨으니 저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자식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절 사람으로 낳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제 생각이 있고 자유 의지가 있는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가 지금 아비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야. 예! 저는 지금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뭐라? 남들은 조국 독립을 위해 투신한 이때 전 아버지 뜻에 따라 아주 비겁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글로나마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글로나마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에 알량한 몇 자 적는 걸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제게 그마저도 관둔하시니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저더러 살라는 것입니까? 죽으라는 것입니까? 취했구나.
술김에 눌러왔던 속마음을 한풀이하듯 내뱉은 우진은 다음날 집을 나가버렸고 우진의 서재를 살펴보던 아버지는 우진이 심덕과 주고받은 편지를 발견합니다. 집을 떠난 우진은 심덕을 찾아오고 어디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요. 아무래도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요. 심덕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우진. 나 동경으로 떠날 거예요. 당신이랑 같이. 둘은 결국 함께 떠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우진의 눈앞에는 그의 책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따라오거라. 화가 난 아버지는 심덕과의 편지를 우진에게 던져버리고 평성을 들락날락한 게 다 이 여자 때문이었다니. 모르는 사내들 앞에서 노래나 부르는 천박한 여자는 어찌. 가만히 듣고 있던 우진. 제겐 귀한 사람입니다. 뭘 어쩌겠단 말이야. 그 사람과 함께 떠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 여자가 대체 무엇이기에 천륜까지 저버리라느냐. 천륜이 아니라 그 무엇을 버리고서라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던 우진은 끝내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우진이 끊어내야 할 건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죠. 부인께는 그저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치 마십시오. 우진과 떠나기로 약속한 심덕은 홍기에게 파혼을 통보하고 홍기 씨께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심덕 씨. 나도 압니다. 그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고약해서 의지로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홍기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심덕을 놓아줍니다. 심덕의 파혼 소식에 동생들 유학비를 걱정하는 부모님. 일본의 레코드사와 계약하기로 했어요. 녹음 끝내면 계약금 받을 거고 그걸로 성덕 유학비는 해결돼요. 기성이는? 누나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유학 준비 계속하고 있어. 동생들 유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심덕 앞에 가난한 음악인을 후원하는 이용문이 나타나 심덕을 도와주고 윤심덕? 윤심덕이가 정말 그랬대? 야, 그렇다니까. 후원금을 받은 일로 심덕과 이용문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심덕이 이용문과 만나는 걸 약혼자에게 들켜 파혼당했다는 것이었죠. 이용문이 윤심덕한테 600원을 줬다지? 아 그럼 그게 다 윤심덕이가 창녀 같은 짓 해서 화대로 받은 거네. 이를 듣던 기성은 화가 나 싸움을 하고 경성에는 심덕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있었습니다. 당분간 심덕양의 공연은 힘들 것 같습니다. 워낙 소문이 그래 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게 된 심덕.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힘들어할 때 심덕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윤심덕과 교준이 소득부는 각무부に来るよ. 각무부長からの命令だ. 영문도 모른 채 조선 총독부로 끌려가는 심덕. 本国で留学したと聞いたが早くも本国語を忘れてしまったか. 황무국장님께서도 조선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치욕스러운 취급을 당하는 심덕. 돈 받고 몸이나 파는 주제에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요즘 많이 힘들다지. 그 어떠한 무대에도 설 수 없는 가수라. 기회를 주마. 조선 총독부의 촉탁 가수라는 영광을 너에게 주려 한다. 너는 조선 총독부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해서 노래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위한 각종 공연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네 노래로 우매한 조선인들을 개조해 그들에게 황국 정신을 주입시켜라. 심덕은 이를 거절하고 첫째 동생 윤성덕, 둘째 동생 윤기성 아직 조선에 남아있어. 심덕의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항무국장. 혼란스러운 심덕을 위로해주는 것은 동경에 먼저가 심덕을 기다리고 있던 우진의 편지였습니다. 동경으로 온 후에야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당신에 관한 추악한 소문들을 난 믿지 않아요. 나는 오로지 당신만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차고 밝았던 당신으로, 늘 환하게 웃던 당신으로 어서 내게 와요. 누구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는 듯한 우진의 글에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심덕. 기다리던 심덕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우진. 그러나 우진을 찾아온 사람은 그의 아내 점효였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한 두 사람. 조선으로 돌아가시지요. 아버님께서 곡기를 끊으셨습니다.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러다 아버님의 초상이라도 치러 조선으로 오실 겁니까? 그럼 다시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부질없는 기대 하지 마십시오.
끝끝내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우진. 얼굴도 모른 채 서방님과 혼인하여 김씨 집안에서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서방님의 마음을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다른 곳을 바라보실지언정 그마저도 섬기는 것이 안하게 도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를 지키는 점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방님께 간청합니다. 치아비의 도리를 다해달라 하진 않겠으나 부디 자식의 도리는 잊지 말아주십시오. 점효의 마지막 말은 우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남겨진 우진은 고뇌에 빠집니다. 우진 씨는 꿈이 뭐예요? 글쎄, 넌 우리 가문의 장남인 동시에 가업을 이어갈 후계자다. 문학이니 조국 독립이니 그런 것에 눈길도 주지 말고 그저 아비의 일을 이을 생각만 하거라. 또 글을 쓰다 밤을 새려 하십니까? 우진, 다시 글을 써봐요. 난 당신의 글이 좋거든요. 자식의 도리는 잊지 말아주십시오.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진의 앞에 유일하게 그의 글을 응원해주는 심덕이 나타났습니다. 천재적인 능력을 지녔음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두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도 함께 떠나지도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볼 뿐입니다. 심덕. 난 조선으로 가야 해요. 아버지를 차마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난 조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곳엔 글도 당신도 없으니까. 무엇 하나 선택할 수 없어 괴로운 우진. 나랑 같네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건. 총독부에서 내게 촉탁 가수가 되라 했어요. 레코드 녹음을 마치고 돌아가 촉탁 가수가 되면 내 영혼은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을 테고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아리시마 다키오 선생의 책을 읽던 내게 당신이 말을 걸었었죠. 첫 만남이 그래서였나. 문득 당신 생각이 날 때면 아리시마 다키오 선생도 같이 떠올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리시마 다키오 선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선생은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쉬고 싶었을 거예요. 아주 편안히.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정말이지. 너무 지쳐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신이 너무 그리울까봐 두려워서. 그렇다면 쉬어도 돼요. 난 선생이 삶으로부터 도망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선생은 살고자 했던 겁니다. 가장 자신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선생은.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볼 생각이에요. 설령 그 삶이 곧 생의 종말일지라도. 그러니 당신도 편히 쉬어요. 내 곁에서. 아리시마 다케오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이해된다는 심덕과 자신다운 삶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우진. 그날 저녁, 우진과 저녁 약속을 한 혜성이 집으로 찾아오지만 그를 맞이하는 건 우진이 아닌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다스오 오사카로 와주십시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덕은 우진이 글을 쓰는 것을 기다리며 자신도 시를 한 편 지어봤다고 말하는데 들어볼래요? 좋아요.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여기까지. 그 이상은 도무지 떠오르지를 않아.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도다. 인생의 허무함을 담은 시를 주고받은 우진과 심덕. 두 사람이 읽은 시는 사해찬미라는 노래 가사가 되고 레코드사에서 심덕은 한 곡 더 녹음하겠다고 말하는데 曲名は何ていうのですか? 사해찬미. 한편 우진의 쪽지에 적힌 곳으로 온 혜성은 우진이 그동안 썼던 희곡들을 발견합니다. 우진, 글만 남겨두고 대체 어딜 간 건가? 그 시각 배에 탑승하려는 심덕과 우진. お客様、お名前は? 김수산 데스. お嬢様. 私は윤수선 데스. 우진과 심덕은 김수산, 윤수선이라는 가명으로 배에 탑승합니다. 우진은 짐을 집에 보내달라는 글을 남기고 곧 날이 밝을 거예요. 잠시만. 우진은 가방에서 심덕의 모자를 꺼내 심덕에게 씌워줍니다. 이제 가요. 조용한 새벽 시간, 갑판으로 나온 우진과 심덕. 기억나요? 경성에서 마지막 순회 공연 마치고 딴소래 갔던 거. 당연히 기억하죠. 거기서 당신이 다른 남자랑 춤을 췄거든. 질투하는 우진에 웃어 보이는 심덕. 곧바로 신던 구두를 벗어내려놓고 오늘은 당신이랑 출게요. 순회 공연을 마치고 함께 추지 못한 춤을 추는 우진과 심덕. 죽음을 결심한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처음이자 마지막 춤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너의 이름, 내 가슴속 깊이 들어온 너의 이름 그리워라. 가슴에 불 지르고 마음에 끄지 못할 사랑의 불꽃을 준 잊혀질 새 없이 이 내 맘 그리워라. 죽을 그때에도 너의 이름 부르련다. 살아있을 동안도 이 내 맘 그리워라. 죽을 그 시간까지도 너의 이름 그리워라. 내 가슴에 불 지르고 마음에 끄지 못할 사랑의 불꽃을 준 심덕.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심덕. 이를 바라보던 우진은 심덕과 마지막 입맞춤을 합니다. 두 손을 꼭 잡은 채 바다로 향하는 두 사람.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쉬고 싶었던 심덕과 생애 종말일지라도 자신다운 삶을 살아보고자 했던 우진은 결국 죽음이라는 선택을 함께하며 바다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사해찬미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당시 신문 기사 내용에 따르면 부산으로 항해하던 배에서 4일 새벽 4시경 여자 1명과 중년신 1명이 서로 껴안고 갑판에서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당시 즉시 배를 멈추고 수색했으나 종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객 명부에서 김수산, 윤수선이라는 이름을 찾았으나 이후에 김우진과 윤심덕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두 사람의 죽음은 유서와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며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사해찬미는 윤심덕이 따로 요청하여 녹음한 곡으로 일본에서 발매된 최초의 조선어 노래였습니다. 드라마에서 이종석과 신혜선이 주고받은 시가 사해찬미 노래 가사입니다. 실제로 윤심덕이 직접 작사해서 이바노비치 다뉴브강의 잔물결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이종석은 이 작품을 선택하면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박수진 PD와의 친분도 있고 단막극 활성화를 위해 노게런티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사해찬미, 죽음을 칭송한다는 뜻의 역설적인 제목처럼 사랑에 자유롭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김우진과 윤심덕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매개체로 아리시마 다케오를 등장시키죠. 첫 만남 당시 아리시마 다케오의 소설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던 심덕.
사랑으로 뜨겁던 심덕에게 아리시마 다케오의 동반 자살 소식은 의문부호로 남습니다. 이후 심덕은 돈과 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을 겪으며 그제서야 아리시마 다케오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진과 심덕, 아리시마 다케오와 연인, 그 둘의 이야기는 마치 평행이론처럼 절묘하게 어우러졌고 우리는 어느새 사랑으로 치장된 불륜, 그리고 자살이라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불륜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과정,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간 거죠. 그 때문인지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안타깝고 어찌 보면 아름다운 느낌이 남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사회참이었습니다.